자, 오늘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중추신경계는 여기 그려져 있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이 말초신경계는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중추로 신호를 넣어주는 구심성 뉴런과 빼주는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심성 뉴런을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지? 이렇게 두 가지 큰 분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초신경계의 구성을 보면 구심성 뉴런과 구심성 신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에 원심성 뉴런, 원심성 신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의 기능은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계가 된다는 거. 근데 이 구심성 뉴런은 뭐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지만 이 원심성 뉴런이 두 가지 신경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건 이 자율신경계예요. 그래서 일단 채성신경계가 뭔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신경계는 그 밑에 하단의 분류를 보면 운동신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기관이 한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율신경계와 채성신경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일단 이 한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점도 중요한 점이야. 채성신경계. 뇌와 척수의 명령을 어디에 전달하냐면 여기 운동신경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 나와 있지. 골격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근육을 살펴보면 근육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골격근은 말 그대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야.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그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뼈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작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고, 심장근은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거, 내장근은 내장에 있는 거. 심장이나 내장 같은 애들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우리의 의지대로는 움직일 수 없지. 그래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이 골격근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야. 뭐 따를 숫자 써가지고 의지대로 움직이는, 의지에 따르는 근육,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채성신경계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거는 골격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야.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골격근. 근데 심장근이나 내장근 같은 경우는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지. 심장 멈춰보세요. 뭐 심장 빠르게 뛰게 해보세요.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뭐 위를 움직여보세요. 간을 움직여보세요. 이거 움직일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심장근이나 내장근 같은 경우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수의근이라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야. 심장이나 내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채성신경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치,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채성신경계야. 그럼 반대로 자율신경계는 어디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에 연결되어 있겠지. 그래서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고 하냐면 여기 적어진 것처럼 내장근이나 심장근이나 분비샘. 분비샘은 뭔가를 분비하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로 여기부터 채워볼게요. 디귿. 주로 내장기관 아니면 뭐 혈관 아니면 어디 분비샘 같은 거 분비샘에 분포한다. 내장기관이라고 하면 뭐 아까 여기 골격근 말고 내장근이나 심장근 같은 근육을 조절하는 곳이죠. 신경계지, 자율신경계가.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은 자율신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추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감각 정보를 넣어주는 역할은 할 수 없는. 이때 또 중요한 점은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가 몇 개? 2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차이점들이 몇 가지 보이지? 새성신경계는 1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2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단 이게 큰 차이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새성신경계는 조절할 수 있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의지대로는 조절할 수 없는 이런 곳들에 연결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얘들은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어디에 조절을 받냐?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 같은 부분에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이 의미 자체가 이 자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신경계 지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을 한다는 거야. 나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나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건 대뇌가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채성신경계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자율신경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경계 지내 자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그림으로도 잘 구분이 되어 있거든. 자,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비교해 봤을 때 채성신경계 같은 경우는 몇 개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지, 여기가 중추야, 중추. 중추부터 반응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개수를 세보면 채성신경계는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지? 그 말이야. 이 위에서 써준 말이. 채성신경계는 1개 뉴런, 자율신경계는 2개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추신경계와 반응계가. 이 그림으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반응기를 비교해보면 채성신경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고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심장 같은 곳에 연결되어 있다. 심장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그냥 예로 심장을 그려놓은 거지. 심장이나 뭐 다른 내장이나 어떤 혈관이나 분비샘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 적어져 있겠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 채성과 자율을 비교했던 것처럼 자율 안에 있는 교감과 부교감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결국은 얘들 다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2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개의 뉴런이 기능이 좀 달라. 아니, 길이가 좀 달라. 요 밑에 그림을 보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뉴런과 두 번째 뉴런을 비교했을 때 누가 길이가 길어? 이제 두 번째 뉴런의 길이가 더 길어. 얘의 길이가 얘의 길이보다 길어.
근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뉴런과 두 번째 뉴런을 봤을 때 누구의 길이가 더 길어? 첫 번째 뉴런의 길이가 더 길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길이. 이런 뉴런과 뉴런 사이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불렀잖아? 시냅스. 시냅스라는 용어 말고 신경절이라고도 표현하거든. 시냅스들, 여러 개의 시냅스가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불러요. 신경절. 그럼 신경절을 기준으로 우리 시냅스를 기준으로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불렀잖아. 이것도 똑같이 신경절을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있는 거야. 그럼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거야? 이후 뉴런이 긴 거야? 그치? 이후 뉴런이 긴 거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길이 비교가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보다 이후 뉴런이 어떻다고? 길다고. 근데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교감신경은 앞에 뉴런이 짧지. 그래서 교감 앞짤비 이렇게 외워. 앞짤비 이상하잖아. 앞잡이. 교감의 앞잡이. 교감 선생님의 앞잡이. 배신자 뭐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돼요. 교감 앞잡이. 교감신경의 앞이 짧다. 이런 느낌. 그 다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약간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났잖아? 그 신호 전달의 흐름 자체가 이 시냅스상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반응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곳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약간 달라요. 신경절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도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말단에서 차이가 나. 교감신경의 말단과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뭐가 분비된다? 그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애가 분비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약간 말이 어렵지. 근데 이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이 노르에피네프린 말이 어렵지만 뭐라고도 생각하면 되냐면 아드레날린이라 생각하면 돼. 니네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지? 뭔가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는 그런 호르몬. 아드레날린. 신경 전달 물질로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거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도 아세틸콜린. 근데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부교감신경은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이 비교하는 것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 그림, 그림 자체를 약간 외워두면 되겠지? 근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 작용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반대 조절하면서 뭔가 하나를 조절한다라는 의미는 길항작용이라는 게 있죠.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서 서로 반대 효과를 내. 그래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어느 애가 뭔가를 촉진하면 교감신경이 뭔가를 촉진하면 부교감신경은 뭔가를 억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하고요.
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이 긴장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뭐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긴장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 몸이 외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딱 닥쳤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만한 그런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지. 얘는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이고 얘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이고 이런 다른 역할을 하는데 얘들이 뻗어나오는 위치도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봐봐.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온 위치를 보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만 확인해봐도 뉴런이 하나, 여기 둘, 두 개 이렇게 이어진 거 보이지? 부교감신경도 하나, 여기 끝에 둘,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지. 근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뻗어나온 위치를 보면 처음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출발해? 이제 척수에서 출발을 하지. 근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출발해? 동공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은 중간뇌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 기관지, 심장박동, 소화관, 쓸개즙 분비 이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연수에서 출발해. 그 다음 방광수축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끝자락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모든 교감신경들을 어떤 기관에 위치하는 교감신경이든 모두 다 척수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동공 조절하는 애는 중간뇌, 나머지 조절하는 애는 연수, 그 다음 방광 조절하는 애는 척수 끝에서 출발한다고. 이게 큰 차이점이지 또. 그래서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척수의 가운데에서 나온다. 중간 부분에서. 근데 부교감신경 어디서 나온다?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 끝에서 나온다. 우리 연수랑 중간뇌 공부했을 때도 중간뇌가 뭐 동공 반사 중추다 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동공에 관련된 거 나오는 거고 연수는 생명활동에 되게 중요한 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이런 거에 관여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딱 그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출발점이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각의 기관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를 만든다고 했지. 우리 몸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럼 동공의 크기는 키워야 될까 줄여야 될까? 그렇지, 당연히 키워야지. 긴장 상태라고 하면 친구랑 싸울 때를 생각해봐. 친구랑 싸울 때. 친구랑 주먹질로 싸울 때 이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친구가 주먹을 날리고 있어. 그럼 그 주먹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보고 피해야겠지. 그러면 동공의 크기 어때야겠어? 확장시켜야지. 동공의 크기를 키워서 좀 더 넓은 시야, 많은 빛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잘 싸워야 되고 그 다음 기관지. 이건 이제 호흡과 관련된 거겠죠. 호흡. 친구랑 주먹질로 싸울 때 호흡이 어때야 돼? 호흡이 가빠야겠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관지도 확장이 돼야지. 이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심장박동 어때야 돼? 친구랑 싸울 때 혈액 공급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심장박동이 촉진돼야 되고. 자, 소화관 운동, 쓸개즙 분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화랑 관련된 일들이잖아. 소화. 친구랑 주먹질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소화에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소화에다가 80까지 써버리면 나머지 뭐 힘을 내는데 20밖에 못 쓰는 거야. 근데 난 지금 친구랑 싸워야 되니까 힘내는데 몇을 써야 돼? 한 90을 쓰면 소화하는데 10밖에 못 쓴다는 거지. 이 에너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면 나머지 약간 싸울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긴장 상태일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억제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방광도 생각해보면 방광이 이완하거나 수축하게 되는데 방광은 오줌이 담겨있는 오줌보잖아, 오줌보? 그럼 친구랑 싸우고 있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도중에 방광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 방광이 수축하면 어떤 상황인 거야? 오줌이 마려운 거지. 근데 방광이 이완해서 확장이 되면 오줌이 안 마려운 거야. 방광이 수축하면 방광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소변을 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방광이 이완하면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오줌을 누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럼 친구랑 싸울 때 생각해봐. 니네 오줌 싸고 싶다는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누가 싸우다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방광은 확장돼야 돼요, 싸울 때. 이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곰곰이 앉아가지고 얘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봐. 이건 진짜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 하나하나 뭐 촉진이나 이완이나 이거 외우면 사실 얼마 가지도 못해. 기말고사 볼 때 잠깐 단기 기억으로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긴장 상태라는 거를 니네가 이해하고 각각의 부분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부교감 신경은 정반대 상황 생각하면 돼. 동공을 축소시키고 기관재를 수축시키고 심장박동 억제시키고 소화운동은 반대로 촉진시키고 쓸개즙 분비 촉진시키고 방광도 수축시킨다.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이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적어도 이 내용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신경계의 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일단 대뇌의 뉴런이 파괴되는 거고,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되는 거야. 이건 일단은 중추신경계 질환이지. 여기 중추신경계 질환 나왔으니까 그 밑에 뭐 나왔을까? 그치, 말초신경계 질환을 내놨겠죠.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고,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공격해버려서 이것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또 읽어보라고 했지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학습지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지금 몇 분이냐? 23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은 감각기관 A와 B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경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이거 요거 기억은 말초가 맞는데 니은은 뭐야? 척수잖아. 얘는 척수잖아. 그러니까 모두 말초신경계는 아니지. 기억은 맞지만 틀렸고.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는 것. 날아오는 공을 보려면 보는 눈은 어디 있어요? 눈은 이 위쪽에 있겠지. 대뇌 쪽에. 그럼 A로 일단 들어가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신호가 들어갔다. 대뇌에서 판단을 해. 그럼 운동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손은 머리 쪽에 있어? 몸 쪽에 있어? 몸 쪽에 있지. 그럼 여기서 신호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럼 A부터 나로 가야겠죠. 신호 전달 흐름이.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만약에 날아오는 공을 보고 머리를 뭐 돌렸다라고 하면, 머리를 돌리려면 머리 쪽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날아오는 공을 보고 판단해서 머리를 굴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될 건데 몸에 있는 손을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나로 가야 된다고. 디귿.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은 뜨거운 거를 일단 만졌으니까 손으로 만졌겠지? 그럼 감각기관이 일단 몸 쪽에서 있는 B에서 일어났을 거고 B에서 신호가 들어가. 근데 나도 모르게 떼려면 이거 무슨 반사야? 척수반사야, 척수반사. 척수에서 판단해서 손을 떼는 쭉 이런 반응이겠지? B에서 다. 맞아요. 그 다음 척수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골격근, 심장, 방광에 연결된 걸 말한다. 자, 중추로부터 반응기까지 한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다. A가 뭐야? 체성신경이야. 체성신경. 나머지 이 밑에 분 중추에서부터 반응기까지 한 개, 두 개. 뉴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한 개, 두 개.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들은 다 뭐야? 자율신경이라고. 이것들이. 이 그림을 통해 구분이 되지. 자율신경은 자율신경인데 B 같은 경우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 앞잘비. 교감 앞잘비. 교감은 앞이 짧다. 교감 앞이 짧다. 그러니까 B가 뭐야? 교감신경이고 C가 부교감신경이겠죠. 교감신경의 역할을 봤을 때 심장박동 어떻게 돼야 돼? 촉진. 부교감신경 역할 봤을 때 방광 어떻게 돼야 돼? 수축. A는 척수의 후군을 통해 나온다.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었잖아? 원심성 뉴런이었지. 이 원심성 뉴런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거야. 신호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밖으로 나오는 거 배야 등이야. 배가 나오는 거야? 등이 나오는 거야? 배가 나오는 거야. 배. 그러니까 배 쪽에 있는 전근이겠죠. 후근이 아니고. 틀렸고.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맞죠? B의 말단 노르에피네프린. 심장 촉진하는 교감신경 말단. C가 흥분하면 방광이 어떻게 돼야 돼? 수축해야지.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